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결국에는 5%를 붕괴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것을 신호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우리나라의 금리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요소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아직도 미국의 물가로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와 같이 미국하고 한국은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르죠. 고용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과 중국처럼 금융 완화와 금리 인하 추세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 국민부터 먼저 살아야 된다. 저는 그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저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벌이 4.6% 상승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까지는 5% 이상이었죠. 예, 고공행진했으나 10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금리 영향이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리 영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 효과는 금리로 작용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에 10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가 4.6% 떨어진 거는 이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네, 저는 구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10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국을 보고 우리 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중국처럼 금융 완화로 금리 인하 추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원 물가도 4%대 유지하고, 자, 저는 이 상황에서 다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이제는 너무 힘들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금리 인하를 돌려야 된다. 우리 경기를 좀 살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4.6, 4.8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됐고, 그런데 전기가스 수도 요금은 역대로 최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공공요금이죠. 네, 전기가스 수도 뭐 이런 부분들 공공성 요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또 공공요금 중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하철이라든가 교통요금, 어쨌든 이런 공공성에 대한 요금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이 물가는 더 떨어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빨리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국채 기준금리, 국고채라든가 기준금리 역전에도 통화정책 효과가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물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연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화자찬을 하면서도 지금 구실을 찾고 있다. 어떤 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구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아까도 보셨죠. 네, 소비자 물가가 지금 4.6%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갈등을 좀 하고 있다. 어떻게든 국민들 괴롭히려고 금리 인상을 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조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우리는 동결이다. 최소. 네, 금리는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은행이라든가 지금 대출이라든가 예금금리 조금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 자체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시적인 요인이고, 지금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금리가 낮아진 건 미국 영향이 아니죠.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국고채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를 보니까
지금 낮아졌어요. 기준금리보다 낮아져요. 이거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미국 영향이 아닙니다. 미국은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네, 신뢰를 못하는 거다. 신뢰를 못하는 거다. 한국은행을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한국 고유의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다. 금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는 따로 놀고 있다는 거다. 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다. 더 이상 금리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을 안 믿는다는 거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믿질 않는다는 겁니다. 쟤들은 어차피 연준의 끈앞풀이니까 어차피 미국의 물가하고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이상한 지금 단체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믿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소비자들, 특히 이제 대출을 받아내야 될 소비자들입니다.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자,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제 금리는 올라가기 힘드니까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힘들다. 남은 것은 언제 금리가 떨어질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싼 금리,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쓸데없이 금리를 우리가 뭐 지금 금리를 일단 받게 되면은 최소한 짧아도 1년에 3년, 많이 길면 30년 이상입니다. 이거를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기 힘들다, 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무조건 은행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은행만 갈 필요 없고 정책금리라고 하죠. 정책금리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고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죠. 일반 금리라든가 이금융권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금리 비교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금리로 인해서 내가 지불한 돈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이금융권이 상당히 좀 인기가 높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도 있었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금융권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사는 4.25에서 7.4, 7.4까지 가죠. 그런데 은행은 어떻습니까? 네, 많아야 6%, 정책금리는 많아야 4%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를 하시고 이금융권을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네, 지금 약관 대출이라든가 이거 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이거를 주담대로 쓰시는 분들은 보험사, 이금융권을 주담대로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대출 한도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하는 것도 금리가 좀 더 낮아진다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금리 때문에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들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줄이시기 바라고 더 이상 저는 이제 금리는 올라가기는 힘들다. 언제 떨어지느냐, 언제 금리가 인하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라고 전략적으로 잘 지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